안녕하세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입니다. 어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그리고 세금 납부에 대한 좀 합리화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기한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이 된 게 한 십몇 년이 넘는데 지난 십여 년 동안을 보면은 종합부동산을 거둔 세금 총액이 오히려 반토막이 났고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국민들은 한 10만 정도가 늘었다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보유세로서의 종부세, 이 부분이 지금은 그렇게 별로 실효성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해서 작년 12월 달에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안을 냈지만 이것이 4월 총선의 여러 과정 중에서 흐지부지되고, 그리고 그동안은 오히려 종합부동산세 인상하는 부분, 이걸 강화하는 부분을 좀 약화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더군다나 1가구 1주택에 대한 공제를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또 국회에서도 약간 갈팡질팡한 면모가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보유세를 좀 더 실효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고, 중산층의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는 여러 가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제가 발의하는 거는 포인트는 딱 4가지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과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6개로 돼 있는데 그거를 7개로 나누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도표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지금 현재 3억 미만, 그리고 3억에서 6억, 6억에서 12억, 그 다음에 12억에서 5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이 너무 넓다. 그래서 이 사이를 구간을 하나를 더 만들어서 7개 구간으로 만들자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구간이 있으면 구간별로, 뭐 당연히 짐작하시겠지만 과표 구간이 낮을수록 조금 가격이 낮은 주택이고 높아질수록 가격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낮은 구간에 대해서는 세율을 올리되 조금 낮게 올리고, 누진으로 뒤로 갈수록 높은 구간이 될수록 세율을 높이자고 하는 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액 공제를 그동안 야당에서 굉장히 이 세액 공제를 높여야 된다, 아니면 1가구 1주택에 대한 아예 종부세 적용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뭐 여론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거는 조세의 형평성상 분명히 부과는 해야 되고, 다만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는 이게 종합부동산세 들어왔을 때부터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주택에서 20년, 30년, 40년을 살아왔고,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소득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오르는 거를 과연 부담할 수 있느냐, 이거는 너무 합당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제기하는 거는 1가구 1주택, 특히 노령자 65세 이상 그리고 실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는 겁니다. 세금 납부 유예 제도라 하면 지금 당장 세금은 발생했으나 이것을 납부하는 시기를 뒤로 늦출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용자 같은 경우에는 혹시 상속이나 증여, 나중에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그동안에 쌓여있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도입하면 지나친 앞으로의 세액 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덜 걱정할 수 있고, 그리고 납부자로서는 선택권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 세금 부담이 높아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매각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대로 살면서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세 번째입니다만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세액 공제에도 본인이 살지도 않으면서 여기에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건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거주로 요건을 바꾸는, 그래서 오히려 강화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많은 또 분들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주택을
남한테 전월세를 놓고 그리고 딴 데 가서 사는, 이래서 시장에서 주택 재고가 돌지 않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표 구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가 3억 이하, 3에서 6억, 6에서 12억, 12억에서 50억, 50에서 94억, 94억 초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별로 종합부동산세 내는 사람들이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과표 구간이라고 하는 3억 이하면은 실제 거래인 경우에는 1주택이면은 17.6억 정도가 되고, 다주택인 경우에는 약 13억에서 14억 정도, 이 정도가 되는 자산 규모를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3억에서 6억 보면은 1주택인 경우에는 한 22억까지, 그 다음에 다주택인 경우에는 약 18억까지,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되고요. 최대 요율을 4%로 원래 올리는 아니었는데 이거를 5%로 올리냐, 6%냐, 8%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굉장히 크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그거는 아주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여기에 4%라고 하는 거는 94억 초과, 그러니까 시장 가격으로는 약 158억 정도 되는 사람이, 혹은 일가구라고 하더라도 162억이 되는 자산을 가진 사람한테나 적용이 되는 상당히 그럴 때 최대지, 많은 경우에는 이 앞에 구간 3억에서 12억 구간 사이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안에 대해서도 이 앞에 구간의 인상 요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높은 구간이 5%가 된다,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고, 이게 지금 현재 0.6%에서 5%로 뛴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요율을 올리는 부분에서 저는 사실은 저도 상당히 지금 현재보다 올리는 것으로 제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천천히 올리는 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과표를 매기는 방식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실거래가하고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차이가 있고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거의 100% 반영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공정시장 가액이라는 거로 해서 또 80%라고 하는 이걸 또 다시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정시장 가격 그리고 공시지가에 대해서 현실화만 하더라도 종부세의 보유세로서의 이 효율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세율을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지금 실효성을 더 높이는 방법으로 하면서 국민들의 담세 능력까지도 고려하면서 보유세를 올리는 이런 좀 신중하고 좀 정교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그리고 좀 더 합리적인 방법,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세금 납부 유예 제도, 이런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